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야, 오늘 시장 주간파데이는 저희 이제 교육방송이 있어서 녹화방송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나스닥 시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일단 반등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약세로 일단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고 달러로 강세로 가게 되면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고 엔화가 약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일본의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3%를 넘어서고 있는 일본의 물가가 좀 많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 언급해 드렸고, 일본의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국채를 좀 강하게 팔아서 일본의 엔화를 좀 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YCC 자체를 이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드렸어요. 네, 이번 BOJ 회의가 일단 나왔는데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장 안에서는 YCC 부분이 좀 건드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거의 뭐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호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BOJ 성명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매우 높은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 조치를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과의 뭐 물밑 접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일단 듭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나스닥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 부분은 채권에 곧장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일단 좀 약세 움직임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미국의 지표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조업 PMI가 48.9가 나왔어요. 그래서 8월 달에 47.9보다는 상승을 했는데, 원래 PMI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각 기업의 이제 구매 관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구매할 거니? 아닐 거니? 뭐 이거 그냥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50 위로 올라가면 확장, 50 미만이면 긴축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조 PMI 같은 경우는 48.9 나오면서 8월 달에 47.9보다는 좀 상승을 했지만 뭐 일단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서비스형 PMI가 50.2 나왔어요. 그래서 8월 달에 50.5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 자체는 여전히 이제 확장 국면 안에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경기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패드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일단은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보통 그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패드의 매파적 발언은 그게 의미 없다. 왜냐하면 블러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가 이전의 전망에서 제시한 것보다 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추가 긴축은 확실히 논의해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셸 보우만 이사는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은 2% 목표치로 되돌리려면 금리를 몇 차례 추가 상승하고 한동안은 제약적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겠죠. 아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매파적 발언은 저는 사실은 좀 블러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지만 인하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중립금리만 올려버리면 문제는 좀 해결된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이 좀 그 정상적인 측면에서 좀 움직인다면 당연히 이제 유가 부분은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오르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 유가는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유가 관련된 종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가 관련된 종목이 오르지 못한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여전히 미국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식을 가지기보다는 현금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베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죠.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9월 24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일 날 정말 폐쇄가 될지 안 될지 일단은 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투자은행 신용등급 떨어뜨렸던 부분에서도 무슨 얘기가 일단 있었냐면 이 그 셧다운 안 되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를 좀 높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셧다운 아니면은 일단 경기가 조기에 침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미국은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어찌되었든 지금 반등 라인 언저리에 왔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반등해 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반등하지 못했다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좋은 점은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거래가 그다지 늘지 않았죠. 그래서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13,16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13,160포인트가 13,160포인트 이탈 여부에 좀 더 주목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주식을 사기에는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지금 추가 셧다운이라든지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사라져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들고요. 저는 다음 주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13,16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한 나라의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사실 이제 주가 움직임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달러의 위상 자체가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예상외로 암호화폐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도 한번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맞춰야 되는데 화면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화면 맞춰드려야지, 그렇죠? 화면을 이렇게 맞춰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조금 묘하게 움직여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차트는 대부분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에 통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베팅이 들어가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게임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생각인데, 그 예전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P2E 시장의 확대 이 부분 때문에 좀 움직임을 줬다면은 암호화폐가 움직이면 당연히 이쪽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 경기가 이제 미국 경기가 좀 불안하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달러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달러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되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도 움직이고 게임주들도 좀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게임주들 중에서는 이전에도 뭐 강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위메이드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일단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가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 언제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등을 하면은 일단은 이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4,074만 7,065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는 뭐 상승이 가능하고, 요거 돌파를 하면은 이제 강수를 한번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단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한번 볼까요?
거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시장 안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더리움도 지금은 지지 라인 언저리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굴래요. 지지 라인 언저리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패턴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 자체가 돌아서면은 강세로 일단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차트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쪽이 이렇게 움직이면 게임주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움직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 시장 한번 보고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의 움직임 자체에서 자, 미국은 일단 좀 불안하게 끝이 났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일단 반등을 시도를 했어요.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반등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일단 추세가 깨졌던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추세 깨진 부분의 피보나치를 잡아보면 38.2% 지점에서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 중요한 것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 추세선 일단 기억을 하세요. 요 추세선 기억을 하시고 요거 뛰어넘기 전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반등 자체는 일단 저항이 될 수 있는 지수권은 875포인트. 여러분들 875포인트 일단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단기적인 추세든 뭐 어떤 추세든 간에 상방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다음 주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소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일단은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면 피보나치로 보자 이렇게 얘기는 했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 지금 딱 반등해야 되는 자리까지 왔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지수권 기준으로 2,485포인트가 일단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다음 지지 라인은 2,430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서도 일단은 틈새를 노리는 전략, 아까 얘기했던 게임주가 됐던 그런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단기적인 추세 넘기 전까지는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반등이 좀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나스닥은 일단 약세로 갔어요. 단지 이제 나스닥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깨지는 그러한 흐름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지금은 넉넉치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반등을 하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일단은 관리하는 쪽으로 일단 좀 치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하는 부분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짧게 일단 시장에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일단은 우리 회원분들 교육방송 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일도 방송은 진행됩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 진행되니까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놀러 오세요. 같이 한번 또 시장은 어렵지만 신나게 한번 주식 투자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